안녕하십니까. 공략 한육사 짱쌤입니다. 이번 시간 공부할 내용은 바로 조선시대 후기의 수공업과 광업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 아웃라인을 크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전체적인 흐름은 그래요. 뭐냐? 자, 보시면 조선시대 전기입니다. 전기에는 국가가 주도를 해요. 국가가 주도하고 통제합니다. 자, 그래서 조선시대 후기 수공업 넘어갈 때 전기에는 국가가 경영했고, 그래서 자, 공장안 장인들을 장부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부역으로 공짜로 일을 시킨 거예요. 국가 경영하다가. 그래서 조선시대 중기 16세기 때 이제 부역제가 동요합니다. 동요해서 이제 후기에 넘어가면 민간 부문이 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국가가 동원하는 게 어려워지니까 그냥 니네는 그냥 물건 만들어서 뭐 세금만 내고 자유롭게 팔아라 해서 세금을 옷감으로 내요. 그래서 납포장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전기에는 키워드가 공장안이라면 후기에는 키워드가 납포장이고요. 이 공장안은 후기에 가면 또 폐지가 됩니다. 자, 요런 흐름으로 크게 보시고요. 자, 그것은 이 광업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 공부할 상업도 그래요. 국가가 주도하다가 이제 민간의 부문이 성장한다. 조선시대 후기에 상품화폐 경제의 성장이다. 이렇게 크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방향으로 가고요. 자, 보시면 교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발달 배경입니다. 이제 조선시대 후기의 수공업은 이제 민영 수공업이죠. 이제 민간이 경영하는 수공업이고, 발달 배경은 자, 상품 경제 발달합니다. 자, 후기에는 농업 생산력 증대해서 이양법의 일반화, 농업 생산력 증대를 토대로 자, 상품 화폐 경제가 진전됩니다. 자, 그래서 시장 판매를 위한 수공업 제품의 생산이 활발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의 인구 집중. 자, 이게 중요하죠. 도시의 인구가 급증합니다. 자, 그래서 상권이 커져요. 제품의 수요가 크게 늘어납니다. 자, 대동법 실시. 자, 관수품의 수요가 증가했고요. 그래서 이 대동법 실시 이후에 국가에서 부리는 상인인, 공인이 있죠. 공인이 물건을 이제 사서 납품을 하는데, 이제 공인에게 납품할 경우에는 이득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수공업이 발달하는 겁니다. 자, 부역제가 동요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던 내용처럼 장인을 관청에 등록시켜. 자, 부역노동, 공짜로 나라에서 일을 시킨 거예요. 자, 이렇게 기초에서 운영됐던 관영수공업은 중기 16세기 때 수공업자들이 등록을 기피합니다. 등록을 기피할 경우에는 명단에 없으니까 동원하기가 어려워지죠. 또 정부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면서 자, 조선시대 후기에는 관영수공업을 유지하기가 곤란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후기에 자, 민영수공업의 발달 과정 보시면 첫 번째 관영수공업은 쇠퇴합니다. 쇠퇴하고 그다음 민영수공업이 반비례해서 성장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보시면 관영수공업 쇠퇴이다. 자, 부역제의 변동, 상품화폐 경제 진전에 비롯된 것으로 관영수공업이 쇠퇴하면서 발달하고 있던 민영수공업이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켰다. 요 내용이고요. 자, 15세기 조선시대 초에요. 관영수공업이 부역제를 토대로 운영되었다가 16세기에 부역제가 해이해집니다. 그래서 공장, 장인들이 등록을 기피했다. 앞에 말씀드렸고요. 자, 17세기 관청의 작업장에서는 공장, 장인이 없어 민간의 기술자를 고용하는 거예요. 자, 물품을 제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에 18세기 가면 자, 무기나 자기 등 진상물을 제조하는 관영수급장만이 겨우 운영되었다. 자, 이런 방향으로 갑니다. 자, 반면에 민영수급은 발전하죠. 자, 납포장입니다. 얘기했죠. 납포장, 세금 내는 장인입니다. 자, 민간 수급업자들은 장인세만 옷감으로 내요. 그래서 납포장입니다. 자, 비교적 자유롭게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고요. 제품이 우수합니다. 자, 민간 수급업자의 제품은 품질과 가격 면에서 관영 수급업자에서 만든 부역 동원에서 억지로 만든 것보다는 잘 만들겠죠. 자, 제품과 비교할 때 경쟁력이 높았다. 자, 그다음에 작업장입니다. 자, 민간 수급업자의 작업장은 보통 이게 점이 만드는 것이에요. 파는 것은 앞에 상자를 붙여서 상점이고요. 그냥 점하면 원래 한자이면은 만드는 곳입니다. 철기 수공업체는 철점. 예전에 이게 뭡니까? 대장간입니다. 대장간에 가면 또 직접 팔았지. 자, 사기 수공업체는 사기점이라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공장안, 이 등록하는 공장안을 정조 때 이르러 장인의 등록제인 공장안을 완전히 폐지하고 나라에서 직영하는 관영 수공업에도 자, 사적인 장인을 고용합니다. 자, 밑에 방자유기를 생산하는 제조장 노동자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유기는 구리로 만든 그릇이에요. 구리. 뭐 여러분 무슨 뭐 사찰이나 이렇게 하면 뭡니까? 뭐 제사용 이 그릇 중에 이제 반짝반짝반짝반짝 뭡니까? 이 뭡니까? 이 구리 모양.
빛나는 요 구리 그릇이 있습니다. 요게 6이에요. 6이. 자, 주물공정, 아변공정, 뭐 선반공정이 돼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거예요? 분업하고 있죠. 주물을 하는 사람들, 아변하는 사람들, 예, 선반하는 사람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건 흐름을 보시고요. 자, 수공업 형태의 변화입니다. 선대제 수공업이 뭡니까? 가장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자, 그래서 선대제 수공업은 조선시대 후기의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일반적인 형태. 선대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상인입니다. 상인이 물주예요. 장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미리 지급을 해요. 돈을 미리 줘요. 자, 그렇게 뭡니까? 장인이 그 돈을 받고 뭡니까? 생산을 뭡니까? 상인에게 납품하는 겁니다. 자, 이 17, 18세 일반적인 현상인데, 자, 이럴 경우 어떤 거예요? 내가 기술이 있는데, 뭐, 돈이 없어요. 그럼 뭐, 재료도 못 사고, 뭐, 도구도 못 갖추고, 그렇죠. 그럴 경우 뭡니까? 상인이 와서, 야, 너 기술이 뛰어나다며. 내가 돈 대줄 테니까, 내가 투자할 테니까 물건 만들어서 나에게 내라.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상인이 장인에게 투자한다. 자, 그럴 경우 뭡니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누가 갑이에요? 갑을 관계에서 상인이 갑이에요. 갑질할 때 갑입니다. 장인이 을이죠. 돈 내는 사람이 갑이에요. 상인이 뭡니까? 장인을 고용하는 형태가 되니까 미리 돈을 내서 주문해서 고용하는 형태니까 뭡니까? 상인이 장인을 지배하게 되죠. 자, 그다음 뭡니까? 그 다음에 내 기술만 있으면 뭡니까? 농사 안 짓고 기술 가지고 나와서 나에게 투자하쇼 할 경우 뭡니까? 수고업자가 늘어나겠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대제다. 미리 줘서 선대입니다. 선대. 17, 18세 일반적 현상인데요. 자, 자금 선대입니다. 대부분 민간 수급자들은 공인이나 상인에게 주문을 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금과 원료를 미리 받아요. 제품을 생산합니다. 자, 상업자본의 지배입니다. 지배. 자, 민간 수급자들은 대체로 작업장과 자본의 규모가 소규모여서 자, 원료의 구입과 처분에서 상업자본의 지배를 받았다. 이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뭐냐면 이 갑을 관계를 바꿔내는 거예요. 자, 특히 종이나 화폐, 철물 등의 제조 분야에서 그런 현상이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자, 그 이외에 물론 이 선대제 이외에 독립수공업도 존재합니다. 자, 18세기 후반에 수공업자 가운데서 독자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직접 판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농촌 수공업이다. 자, 작업자 확대입니다. 그래서 판매를 위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민영 수공업은 도시를 중심으로 하여 발달합니다. 도시가 상권이 크니까. 그런데 농촌에서도 등장합니다. 자, 변화 양상은 조선시대의 전개에도 자급자족을 위해서 부업의 형태로 물품을 제조하다가 후기 가면 당연히 뭐예요? 자, 팔기 위해서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상품으로 생산하는 예가 늘었고요. 더 나아가 전문적 생산 농가도 나타납니다. 생산품 전기부터 그렇지만 주로 농촌의 경우 뭡니까? 자, 옷감을 많이 만들어요. 옷감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 그릇 종류가 생산되었다. 그래서 수고업의 변화 뭡니까? 이 큰 흐름 자체 뭡니까? 표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자,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자, 광산입니다. 광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기에서 15세기에는 뭡니까? 국가가 독점합니다. 국가가 독점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 부문의 채굴을 억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금지야. 국가만이 광산을 개발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다가 이것도 여기 16세기 중기죠.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부역제가 동요합니다. 자, 보통 이 광산의 경우 뭡니까? 나라에서 야 일로 와 해서 뭐야 노민들에게 광산을 캐라 뭐 이런 건데 광산의 경우 뭡니까? 다른 부역에 비해서 힘들었겠죠. 위험하고 힘드니까 뭡니까? 부역제가 동요합니다. 부역을 동원 안 해요. 해서 뭡니까? 계속 후기 들어와서 17세기에 뭘 허용한 거냐면 사적 채굴을 허용하고 정부가 세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설점 수세제랍니다. 제 앞에서 뭐라 했습니까? 점이라는 게 작업장이지. 그래서 뭡니까? 작업장을 설치하게 한 다음에 세금만 걷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처음이기 때문에 사적 채굴을 처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별장이라고 파견한다 뭡니까? 감독이 심합니다. 와서 이래라 저래라 뭡니까? 그래서 자유로운 채굴이 잘 안 돼요. 그러다가 뭡니까? 그러다가 이것이 18세기 때 뭡니까? 이 설점 수세제가 영조 때 자, 수령 수세제. 그래서 지방관리랑 세금만 걷는 거예요. 그래서 뭘 폐지한다? 별장제를 폐지합니다. 정부가 내려보내서 광산에 대해서 관리 감독하는 감시하는 별장제를 폐지하고 뭡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해졌다. 크게 보면 그래요. 그래서 보통
이게 설점 수세제나 뭐 수영 수세제 이렇게 물어볼 경우에는 난이도가 좀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크게 보면 어떻게 된다? 정부가 독점했다가 그래서 사적인 채굴이 허용됐다. 이러한 흐름 방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큰 틀거리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민영광산입니다. 조선전기광업에서 광산은 원래 조선 초기 이래 정부가 독점합니다. 정부. 자, 필요한 광물을 채굴했다. 그래서 사적인 광산 경영은 통제됩니다. 자, 경영 방식은 당연히 부역동원이에요. 자, 정부가 수요 획수를 일률적 정해서 부과하면 해당 고을의 수령이 농민을 강제로 끌어와서 뭡니까? 일을 시키는 거예요. 자, 부역동원 채취합니다. 폐해는 농민 부담이 많아지죠. 자, 부역노동은 농민에게 엄청난 부담이었고요. 때로는 농사철을 놓치는 경우도 많았다. 해서 부역제가 16세기 때 행해집니다. 자, 농민들이 16세기 이래로 부역동원하는 걸 거부했다. 그래서 이 16세기 때 이게 맛이 가죠. 이걸 또 시험 문제 많이 묻기 때문에 이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수흑이다. 17세기 정부는 사적인 채굴을 허용하고 대신 세금을 수용하는 정책으로 세금을 걷어들이는 정책으로 전환. 허가를 받은 민간인에게 정부의 감독이 있습니다. 광물을 채굴할 수 있게 해서 민간인의 광물 채굴이 어느 정도 가능했으나 활발하진 않아요. 활발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별장이 감독을 심하게 해서 그래요. 자, 광산 증가의 배경은 민영 수공업 발달이다. 앞에 공부했던 수공업장, 재료가 필요하죠. 자, 민영 수공업장 발달에 따라 원료인 광물의 수요가 급증. 자, 금운동 등의 채굴이 촉진되었고요. 특히 청과 묘역에서 뭡니까? 이건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와요. 별표를 빡빡빡 치세요. 그래서 대체로 명나라, 그다음 뭡니까? 청나라 이 지정은제라고 해서 청나라의 기축화폐가 은이에요. 그러니까 은의 수요가 늘어납니다. 은은 항상 청나라로 와요. 청나라 물건을 사려면 은으로 지불을 해야 돼요. 뭐 요즘의 경우 뭡니까? 요즘의 경우 뭐 달러랑 마찬가지예요. 은입니다. 그래서 은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은광의 개발이 활기를띠었다. 17세기 안에는 70여 개소의 은점이 개발됐다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선시대 후기 근광 개발 보시면 뭐 조정에서 은이 나는 곳에 은점 설치를 허가만 내주면 그래서 정부가 허가를 내줬다. 사적인 채굴이 가능했다면 후기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게 조선시대 후기 이건 지우고 이걸 낼 때 이 시기에 뭐 했냐? 조선시대 후기에 상품 경제 발달했다. 뭐 이런 것들을 시험 문제 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설점 수세제입니다. 효종때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금광이나 은광을 경영하는 걸 허가하고 세금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뭐 점을 설치하게 허가하고 세금을 걷는 거예요. 자, 악화하고 있던 국가재정 보충, 중국과 무역을 활성화시킨 데 있었고요. 정부는 수세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서 별장이란 뭡니까? 요 관리 감독하는 관리를 파견했다. 자, 18세기 후반입니다. 영조 때 국가의 감독을 받지 않고 민간인이 자유롭게 채굴할 수 있는 수령세제. 그래서 뭡니까? 지방관이 그냥 뭡니까? 그냥 세금만 걷는 거예요. 민간인에 의한 광업이 활기를 띱니다. 그래서 수령수세제 나와 있고요. 자, 활발한 금광개발. 18세기 말에는 상업자본이 채굴과 재련이 쉬운 사금 채굴에 몰리면서 여러분 뭐 이렇게 영화 이런 거 봅니까? 무슨 뭐 강에서 물이 쫄쫄쫄 할 때 봅니까? 모래에서 이렇게 뭐 퍼가지고 이렇게 튕겨가지고 뭐 하죠? 사금을 채취를 하죠. 뭐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자, 금광의 개발이 활발해집니다. 자, 잠체입니다. 자, 광산의 개발은 이득이 많았기 때문에 뭡니까? 합법적인 경우도 있었지만 자, 몰래 채굴하는 잠체도 성행했다. 이건 어떻게 이해하시는 거냐면 사적인 채굴을 허용했지만 잠체한 거예요. 잠체하면 뭐 하는 거야? 세금을 안 내죠. 잠체가 성행합니다. 자, 광산의 경영입니다. 경영 형태. 자, 조선시대 후기 광산 경영은 전문 경영인인 떡대입니다. CEO예요. 떡대가 상인 물주에게 자본을 조달받아 채굴업자인 혈주, 작업반장인 거죠. 그 다음에 채굴 노동자와 재련 노동자인 광구를 고용해서 광물을 채굴 재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요. 작업 형태는 자, 분업, 일을 쪼개서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뭡니까? 광산을 하는 일은 협동을 하는 거지. 그래서 분업에 기초한 협업이다. 진흥기석, 불진, 운반, 분쇄, 재련의 과정이 분업화되어 있고요. 이 과정을 쭉 거치면 뭡니까? 광산 채굴이 완료되는 거지. 그래서 일은 나누어하지만 전체적으로 작업 자체는 협동이다. 그래서 분업에 기초한 협업이다. 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조선시대 후기 광산촌의 모습 읽어보세요. 후기 때 뭡니까? 광산 개발이 가능해지면서 뭡니까? 뭐 물의 배들이 몰려왔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후기 내용이라는 걸 이해하시기만 하시면 뭐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자, 문제를 가볍게 좀 풀어볼게요. 자, 그럼 봅시다. 자, 조선시대 후기에 상공업 발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보시면 자, 인구의 자연 증가와 인구의 도시 유입으로 상품화폐 경제의 진전이 촉진되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고르라는데 이건 옳아요. 자, 물산이 모이는 포구에서의 상거래. 포구 상거래는 뒤에 배우는 내용인데 문제 있네요.
자, 포구의 상거래는 장시의 상거래보다 규모가 컸다. 이것도 은근히 나옵니다. 자, 포구라는 건 나루터. 작은 항구에 항구. 배로 실어 나르기 때문에 육상교통보다는 뭡니까? 당연히 물자의 양이 더 많아요. 배로 실어 나르는 것이 좀 편하죠. 자, 선대제가 성행하면서 상인들이 수고업자에게 예속되었다.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했는데 요거예요. 요게 계속 변형됩니다. 답이 3번이고요. 어떤 거야? 돈 내는 게 상인이기 때문에 수공업자가 상인에게 예속되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의주의 중간과 봉황의 책문 등 중심으로 이제 관무역, 국가가 허용한 무역과 그래서 개시라는 게 있고요. 사무역, 후실하고 밀무역이 이루어졌다. 이건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 우선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방금 선대제가 있으니까 선대제가 있는 문제를 좀 풀어봤습니다. 답이 3번입니다. 정말 좋은 지문이고요. 자, 그다음에 자, 보시면 자, 다음과 같은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관청 중에서 내자시, 사도시, 예빈시, 재용감, 소속 장인이 없어졌다. 자, 그 밖에 여러 관청들은 장인의 종류도 서로 달라져서 쭉 나옵니다. 보시면 대전통편. 대전통편이 정조 때 법전이죠. 조선시대 후기 얘기예요. 자, 그럼 뭡니까? 조선시대 후기 파트에 자, 옳은 거. 자, 국역체제가 강화됐던 당연히 아니죠. 국가가 부역동원한 체계는 약화되었고요. 이 시기에 상업적 농업이 발달했다. 조선시대 후기라는 거 안 다음에 이거 푸는 거예요. 자, 민간인의 광산 개발이 허용되었습니다. 이거 아니죠. 자, 농본주의 경제정책이 뭡니까? 강화되지 않죠. 상품 화폐 형제가 발달합니다. 그래서 옳은 건 답이 2번이다. 자, 이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보통 조선시대 후기를 큰 틀거리로 내는 문제가 구급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을 보시면 자, 다음과 같이 광산이 경영됐을 때의 설명이다. 자, 경영 전문가 떡대가 상인 물주에게 자본을 조달받았고 채굴 노동자, 재련 노동자를 고용해서 채굴하고 재련하는 게 일반적이었다라 할 때 조선시대 후기 얘기였다는 걸 우리가 방금 봤죠. 자, 그래서 뭡니까? 옳지 않은 것. 자, 국가가 직접 경영하여 사적인 광산 통제됐다. 답이 1번이고요. 자, 사적인 광산을 허용하죠. 자, 민간인들에게 광산 경영을 허가하고 설점세를 제정, 세금을 거두었다. 1번과 2번 보기가 정확하게 배치되고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는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되겠죠? 자, 청과의 무역으로 은의 수요가 늘어요. 은을 뭐 금으로 바꿔낸다거나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합법적인 광산의 개발도 있었으나 몰래 채굴하는 잠재가 성행했다라는 거 여러분 알아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를 살펴봤고요.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조선시대 후기의 상업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